어, 이번 시간에는 이 스크롤 트리거를 이용해서 호라이존탈 스크롤, 이렇게 가로로 스크롤 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은 이렇게 섹션 5개가 있는 div가 있고요. 이 div는 안에 섹션들을 이렇게 플렉스로 해서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노랩으로 그 넓이를 벗어나도 줄바꿈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div 자체의 넓이는 픽 컨텐츠로 그 컨텐츠에 맞게 넓이가 딱 맞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 1, 2, 3, 4, 5 섹션을 감싸는 요 div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먼저 이 섹션들을 담고 있는 div는 이렇게 변수에 담았고요. 이 섹션들은 이 query select all로 전부 다 sections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섹션들이 이렇게 가로로 스크롤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 5개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스크롤 되는 넓이는, 그러니까 스크롤 되는 거리는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이 되겠죠. 요만큼. 네, 요거만 구해서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그것을 함수로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get scroll amount라고 해서 이 넓이, 이 섹션들 담고 있는 이 div 넓이에다가 이 윈도우의 폭을 빼주면은 요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섹션들을 담고 있는 div의 넓이는 요거고요. 여기서 윈도우의 inner width, 이거 윈도우 자체 폭을 빼주면은 그 스크롤하는 거리가 계산이 돼서 이게 함수가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네, 이렇게 되겠죠. 이 섹션 담고 있는 div를 이 x축으로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스크롤이 되면서 애니메이션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났죠. 어차피 애니메이션은 되고 이거를 이제 스크롤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하게 하면 되니까 그냥 이 애니메이션 트윈을 스크롤 트리거에 애니메이션으로 걸어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흘러가는 애니메이션이 이 스크롤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차피 end에다가 윈도우의 inner height 곱하기 3을 준 이유는 이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스크롤 트리거를 지정하기 전에 이 높이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스크롤이. 그래서 이 end에다가 윈도우의 inner height 곱하기 3에서 이 높이, 윈도우 높이에 곱하기 3만큼 그 end 값을 더 늘려줬죠. 그래서 핀을 주게 되니까 이 핀 스페이서가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크롤이 이렇게 더 생겨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가로 스크롤은 이렇게 간단히 완료가 됐고요. 자, 이 정도로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품은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코드를 조금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각 섹션마다 이 5픽셀의 보더가 이렇게 점선이 오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오른쪽 점선이 안 보이죠. 지금 100 뷰포트 위드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 점선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스크롤바 때문입니다. 이 오른쪽 점선이 여기 있는데 이 스크롤바가 그 위에 떠서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페이지가 열렸을 때 여기 오른쪽이 살짝 스크롤바에 가려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좀 다듬어야겠죠. 남들과 차별된 결과물을 만들려면은 이런 세세한 것들을 조금 더 다듬어야 만족감을 더 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각 섹션의 넓이를 이 스크롤 바를 제외한 이 내용만큼 넓이가 되도록 하려면은 이 CSS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칼크해서 100 뷰포트 위드스에 대충 한 스크롤바 넓이가 20픽셀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빼주면은 얼추 되기는 되는데 완전하진 않죠. 왜냐하면은 이 브라우저마다 스크롤바의 넓이가 다를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편법으로.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브라우저마다 이 스크롤바에 대한 넓이를 상관없이 어떤 브라우저에서도 이게 딱 맞게 여기에 차지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CSS가 아니라 이 자바스크립트로 넓이를 구해야겠죠. 이렇게 G4.set으로 이 섹션들, 이 모든 섹션들 얘네들에 대해서 넓이를 이 다큐먼트 바디에 클라이언트 위드스 하게 되면 이 스크롤바를 제외한 넓이가 자바스크립트의 이 클라이언트 위드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만큼 이제 넓이를 쓰게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섹션들의 넓이를 다큐먼트 바디에 클라이언트 위드스, 이게 스크롤바를 제외한 이 내용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그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px를 지정해 주면은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은 자, 이제 딱 맞게 되죠. 이렇게 오른쪽 점선이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자, 일단 처음에 페이지가 열렸을 때 이제 오른쪽 점선, 이 오른쪽 잘리는 게 이 스크롤바에 잘리는 부분을 보여주게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크롤을 내려보면은 마지막 섹션 5가
이렇게 덜 가고 또 오른쪽이 잘리게 되죠. 자, 왜냐면은 이렇게 처음에 페이지가 열렸을 때 이 오른쪽 잘리는 걸 보여지게 하려고 이 스크롤바를 뺀 이 넓이만큼 모든 섹션들의 이 넓이 값을 줄였잖아요. 자, 근데 줄여서 다 보이긴 보이는데 오른쪽 이 잘리는 부분까지. 근데 이게 스크롤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스크롤 되는 것도 이렇게 이 통째로 이 div 얘가 스크롤을 왼쪽으로 하면서 이 스크롤 바 넓이만큼 더 스크롤이 돼야 이만큼이 더 가게 되겠죠. 그죠? 이 끄트머리, 이 스크롤 되는 이 div의 이 오른쪽 끝이 지금 이 스크롤 바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스크롤 바의 넓이를 결국은 알아야 됩니다. 이 스크롤 바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뭐 공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 스택 오버플로우에 구글에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지금 저도 이 스택 오버플로우로 해서 가져온 소스고요. 이렇게 get scroll bar width라고 해서 이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냥 잠깐 일시적으로 두 개의 요소를 만들어서 그 두 개의 요소를 통해서 그 스크롤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요소가 안에 있는 요소를 제외한 그 안에 있는 요소 때문에 이제 밖에 있는 요소가 스크롤바가 생기고 실제 안에 있는 것을 제외한 부분만 계산을 해서 그게 결국 스크롤바의 위드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스크롤바의 넓이만 구하는 이 소스가 되겠습니다. 자, 스크롤바 넓이를 구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스크롤바 위드스라는 변수에 담았고요. 자, 그럼 이 스크롤 되는 거를 여기서 더 가게 스크롤바 위드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는 5번도 자, 오른쪽이 잘린 게 제대로 나타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100% 내가 원하는 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100% 만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요즘은 이 반응형 테스트를 무조건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5번 끝까지 다 스크롤이 되고, 그리고 처음에 이 오른쪽 잘리는 것도 다 잘 보이고요. 근데 이 창 크기를 바꾸게 되면은, 자, 창 크기가 바뀜으로써 또 이게 컨텐츠가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스크롤이 제대로 안 되게 되고요. 처음 상태도 이렇게 잘리게 되고요. 자, 그것에 대한 처리는 일단 제가 지난 다른 영상에서 했던 이 invalidate on refresh라는 옵션이 있었죠. 자, invalidate on refresh를 주고 창 크기를 바꾸면은 일단 내용은 제대로 다 보이는데 이 창 크기를 바꾸니까 자, 이 처음 섹션 잡힌 넓이는 갱신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결국 invalidate on refresh는 요 초기 값 이거를 재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요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섹션들을 의 넓이를 이 창에 맞게 새롭게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창 크기를 바꾸면은, 자, 이제는 창 크기에 따라서 이 섹션의 넓이도 딱딱 맞게 되죠. 스크롤도 제대로 되게 되고요. 네. 자, 이 정도에서 얼추 이제 이 반응형에 대한 처리까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은 이 샘플 간단한 예제 코드인데, 이게 실제적인 그 프로젝트에서는 더 다듬을 게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네, 근데 이 웹 개발, 특히 이 프론트엔드 개발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뭐 비일비재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요런 것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폰트 크기 이런 거는 CSS의 이 클램프 이런 것을 써서 이 폰트 사이즈도 교정을 해주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스크롤 트리거를 이용해서 가로 스크롤 콘텐츠랑 어떤 이런 디테일한 마무리 하는 것까지, 네,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